스타트업의 이슈스를 말하다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안녕하세요, 링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시랑 군시입니다. 맞아잡고 마일스톤에 따라서 KPI를 달성하겠습니다. 이타코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맞아잡고 마일스톤에 따라서 KPI를 달성하겠습니다. 이타코입니다. 마두 잡는다고. 마더 잡는다고. 마도 잡는다고요. 네, 최고의 ROI를 뽑아낼 이슈스의 ROI를 높이려고 항상 노력하는 주반장입니다. 네, 전 판교에서 엑시탄 상규입니다. 아이씨, 뭔가 할 걸 나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그 소개를 한 이유, 오늘 타코님 왜 이런 좀 재미있는 소개를 하게 된 건가요? 저 이제 오늘 뭐 제목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의 문화, 언어 그리고 네. 뭐 매너 이런 거 해서 저희가 최근에 유명한 브런치 어떤 그 스타트업 관련된 글을 보고 네. 이번에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와 그리고 스타트업 사투리라고 표현되는 맞습니다. 판교 사투리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한번 좀 털어보자.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제 저희 이 주제 자체가 판교랜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좀 사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가끔은 뭐 좀 안 맞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이제 스타트업 문화에 좀 젖어 있는 우리 5명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연히 그 박창선님이라는 분이 브런치에서 판교 사투리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한 25개로 압축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을 이분이 이제 박창선 애프터 모먼트 CEO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분의 글이 모티브가 돼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타코님 아까 뭐 마더 잡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부터 조금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사용된 표현이 마더 잡고 마일스톤에 따라서 마일스톤에 KPI를 따라서 달성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네. 마더 잡는다라는 건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뭐 중심, 그러니까 내가 여기 리딩을 잡고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떤 그 프로젝트 매니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내가 팀을 이끌면서 마일스톤 우리가 뭐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나 어떻게 목표에 따라서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내서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을 잡고 계획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마더 잡고라는 표현을 되게 재밌어서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 지금 저희가 소개해줬던 그 브런치 글에는 없는 표현이기는 한데 그 예전에 이제 누구한테 그 마더 잡는다라는 표현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 그다음에 뭐 일반 IT 대기업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도 쓰고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마더 잡는다라는 표현이 좀 되게 웃기도 하고 저희는 마도라고 하긴 하는데. 아, 그게 뭐예요? 마도고 어. 찾아보니까 마도가 일본어라고 하네요. 아, 그쵸, 예. 뭐죠? 마도구치. 마도구치? 무슨 말이에요? 창구라는 뜻이래요. 아. 그래서 갑과 을병정이 일을 할 때 많은 을병정의 요청사항이나 해야 할 일들을 모아주는 하나의 창구를 뭔가 채널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일원화된 채널. 근데 그 말일 수도 있겠다. 저는 마더라고 저도요. 저도 썼는데 그게 왜냐면은 보통 뭐 모회사 뭐 아. 그런 뜻 해가지고 어미모 해가지고 그래 마더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약간 왠지 상진님 말이 더 일리가 있는데. 네,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썼던 거는 저도 지금 상대님 네. 말에 하는데 근데 지금 링고님 말도 마도죠, 일리가 있어요. 마도도 저희는- 아니가 저희는 마도라고 그래요, 혼용해서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 마도도 혼용해서. 많이 하고 마도 마더도 잡는다.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하도 일본의 어떤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키 잡고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키 잡고 간다. 누가 키 잡고 가자. 그럴 수 있겠다. 키 잡고 뭐가 가자가 진짜 뭐가 많네. 배에서 그 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요즘 사실 이제 지난 15화에서도 사실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 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이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써서 이거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쓰는 건가 싶었는데 이분 글에는 이제 이슈가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대님 어떠세요? 저 엄청 공감하고요. 왜요? 왜냐면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이슈라고 얘기를 잘 안 하지 않나요? 일상생활에 얘기할 때 사소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슈가 습관화되니까 조그만 사건만 발생해서 이슈가 터졌다. 아, 요즘 이슈 너무 많다. 이슈가 너무 많다. 뭐 일이 많아도 이슈가 많은 거고, 뭐 약속이 많아도 이슈가 많은 거고. 아, 그래요? 다 이슈로 통용돼서 쓰다 보니까 그냥 비스타트업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약간 약간 뭐 이렇게 이슈가 많아 이러면서 막 아니 그 사투리 중에 거식이라는 말 쓰면은 웬만큼 다 통용되는 것처럼 아, 약간 이슈가 그쵸. 아, 왜 예를 들어서 타쿠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표정이 왜 그래? 거식이 해서 그래. 그거나 이슈가 많아서 그래. 그쵸, 이거랑 그쵸, 똑같은 그쵸. 거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주로 부정적인 단어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슈라는 표현은 업무 외적으로는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럼 뭐 항상 뭐 이슈 터졌다. 이슈가 있어서 뭐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이슈를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나요? 밖에서 그냥 모르겠어요. 이슈스는 긍정적이잖아요. 이슈스는 긍정적으로 하는 거. 네, 맞네요. 이슈스는 긍정적. 저희가 무지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장 베이직한 어떤 우리 이름에도 이슈가 이미 있는 걸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이슈 중에 최고의 긍정적인 표현은 이슈스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상디님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었죠? 저는 판교에서 엑시트한 그렇죠. 상디라고 얘기했죠. 아니 네. 근데 엑시트도 엑시트한다는 말도 일반 업계에서는 안 쓰잖아요.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뭐 투자업계나 이런 데서나 쓰지 잘 안 쓰죠. 그렇죠. 일반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삼성, LG, 현대, SK 이런 단위 친구들한테 야 요즘에 나 판교에서 엑시트했잖아 이러면 아니 좀 오해가 아닌데 좀 오해가 갈 수 있어요. 했다고 했거든요. 영화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영화 그렇죠. 얘기. 그렇지 영화 얘기. 저는 그래서 그 영화 이제 최근에 개봉한 그 엑시트 영화 보면서 딱 듣자마자 그 스타트업 엑시트 생각이 나가지고 스타트업 영화인 줄 알았어요. 순간 살짝 한 0.5초 정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영화인가 했는데 보니까 재난 영화구나. 그래서. 근데 전 이것도 그러니까 시옷 받침으로 더 많이 써가지고 맞아 엑시트 안 그렇죠. 하죠. 엑시트라고 하죠. 맞아요. 엑시트했다 이렇게 하니까. 엑시트했다. 근데 확실히 여기서 보면은 그 여자친구 엑시트했다. 약간 이런 거는 억지스럽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요? 네. 헤어졌다는 걸 그냥 엑시트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좀 어감이 좀 뭔가 그러니까 좀 폭력적인 탈출인데. 느낌인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서 뜻풀이 해놨는데 이게 중단이랑 좀 그러니까 중단 중도폭이 뜻이 아니라 잘 정리하고 마무리 지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야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엑시트한다는 게 되게 좋은 의미니까 여자친구도 그런 잘 의미다. 헤어졌다. 약간 이런 분명한 쓴 거 아닐까. 스타트업의 의미의 엑시트면은 뭐 결혼 이런 게 아닐까요? 그 좀 약간 그래요? 이슈가 있는데요. 네.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오늘 청취자분들은 일단 이 브런치 글을 한번 읽고 오시는 게 좀 맞아요, 어떤 맞아요. 저희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그 않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해드릴 이거 테니까요. 저희 공유해놓도록 페이스북에 하겠습니다.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이슈하고 이제 하이픈 하시고 스 하셔도 되고요. 스타트업 털어주마 하셔도 검색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엑시트라는 말을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엑시트에 대한 방송은 안 했죠. 그 IPO 그때 IPO 할 때. 엑시 IPO 할 방법 때. 그냥 아주 IPO. 초반에 살짝 다루긴 했는데 그 말이었어요? 네. 저는 저희 방송을 어떻게 엑시트 할 거냐, 저희 방송 탈출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거냐, 저희 방송을 엑시 해줄 만한 어떤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혼용되는 게 네. 저희가 그때 IPO 얘기할 때는 약간 그 회사를 매각하고 그죠, 그죠. 어쨌든 돈을 버는 약간 그런 거였다는 거면은 여기에 나온 엑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약간 이런 뜻이 강한 그러니까 폐업에 용어죠. 가까운 네.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 중에는 아직 엑시트한 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위에도 많지 않아서 어. 좋은 엑시트로는 잘 안 패친 쓰이더라고요. 말고 있긴 있나요? 네? 패친 말고 있긴 있나요? 어떤 거요? 엑시트 하신 분. 그냥 패친 말고 그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랑 엑시트 자주 써요. 어떤 잘 의미로요? 쓴다. 네. 어떤 의미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리하고 잘 정리하고 마무리했다. 그래요? 여자친구 엑시트했다. 왜요? 왜? 근데 그거는 예. 사실 근데 뭐 이게 되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 엑시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스타트업에서는 되게 좋은 단어로 쓰이기도 때로는 하고. 그렇죠. 좋은 단어죠. 사실 감사한 일이니까.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냥 단어 뜻만 보면 사실은 탈출. 그렇죠. 탈출이니까 또 뭐
여자친구. 실제로 그때 상대가 제가 쓴 건 절대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전 그냥 들었다는 거고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지. 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엑싯이란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업 투자 받을 때도 뭐 엑싯 전략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워낙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엑싯을 정말 일상 용어처럼 쓰다 보니 이런 걸 보고 이제 웃음이 터진 포인트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더 사실 저는 피벗한다 이런 얘기도 스타트업에서만 쓰지 않나라는 피벗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군신님 어떠세요? 피벗한다라는 거 일상생활에 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스타트업보다 먼저 접한 거는 모니터에서 먼저 피벗 기능. 피벗 기능. 모니터에서 뭐 모니터에서 하는 거예요? 모니터 세울 수 있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용? 일반 사람들도 문서용으로도 많이 쓰고. 직캠용. 네. 직캠. 그랬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돌리는 모니터 느낌의 피벗을 거기서 먼저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단어는 되게 좀 친근했어요. 네, 피벗. 저는 업계 들어와서 피벗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피벗팅 이제 뭐 한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서비스 형태를 갖고 있다가 조금 이제 시장성이 없다거나 잘 안 됐을 때는 좀 다른 형태로 바꿀 때 사업 방향성을 네, 바꿀 사업 때. 방향성을 바꿀 때 피벗팅 한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상근님 친구들이라면은 약간 네.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피벗팅 한다. 그쵸, 여자친구를 많이 피벗팅한 그럼 바꿨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이태원 같은 데 갔는데 오늘은 약간 뭐 A라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야 오늘 피보팅 빨리 해서 컨셉을 피보팅한다. 좀 바꾸자. 어때요? 상대님. 네. 어제 엑싯은 좀 저는 아까 그런 의도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재차 말하지만 아니에요. 피벗은 그렇게 하면 재밌겠네요. 여자친구도 피보팅해도 되나요? 전 지금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그 인사동 가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뭐 가로수길로 피보팅 하겠다. 약간 데이트 컨셉 좋네요. 피보팅 할 수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근데 약간 그런 단어는 약간 스타트업 다니는 여자친구여야지만 그쵸.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타깃이 워낙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타트업 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단어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또 재밌었던 게 그 ROI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쓰죠. 식당 가가지고 ROI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좀 비싼 거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면 ROI가 안 나온다. 뭐 옷을 샀는데 비쌌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그럼 ROI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저 ROI. 예전에 있었던 그 스타트업에서 그 대표가 대기업에 한 2년 다니다가 그 회사를 했던 사람이어서 왜 그 회사에서는 나와서 갑자기 스타트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뻔한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회사 다니면 ROI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 ROI가 너무 낮잖아요라고 했죠. 그쵸. ROI가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오래 얘기를 걸린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ROI는 실제로 일반 대기업에서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상 용어처럼 쓰진 그쵸. 않죠. 네. 그렇죠? 거의 가성비라는 의미죠. 그렇죠. 투자 대비 뭐 회수니까. 이 영어 약자라고 해야 되나? 이 단어 KPI나 ROI 같은 경우는 기준은 마케팅에서 많이 쓰고 맞아요. 있던 맞아요. 용어들이어서 아마 제일 부담감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 상디가 이제 작업할 때 이번에 너무 ROI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상대 아니야? 특집인가요? 여러 예시가 있으시니까. 아니 뭐 인사동 같이 갔던 친구는 그럼요. 거기까지 갔는데 ROI 어땠어요? 그날의 데이트 ROI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ROI요? 우리가. 네. 나쁘지 않았다. 최소 외국인 아니면 연상으로 저희가 유출할 수 있었던 그분 짬짓길에서 최소 외국인 아니면 연상이라고 저희가 페르소나를 잡고 있었죠. 네, 근데 항상 페르소나가 틀릴 때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페르소나는 항상 그 예측이기 때문에 그쵸. 뭐 이슈가 알 수가 있나요? 없죠. 항상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은 피보팅을 해야죠. 저희만 재밌는 방송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의 이건 방송 진짜 그냥 털겠습니다, 스타트업 여러분. 덕후들이 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진짜 꼴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친 방송 저희가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ROI 쓸 때 사실 로아스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로아스는 어떻게 쓴다고 로아스도 생각하세요? 진짜 많이 써요. 여기는 많이 없는데요. 로아스 어떨 때 그 쓰나요? 그러니까
군신님이 마케팅 얘기해 주셨는데 마케팅에서는 사실 로아스를 훨씬 많이 쓰고 맞습니다. 그냥 전사적으로는 뭐 ROI를 쓰긴 하는데 마케팅 쪽으로 로아스 쓰고 근데 저도 뭐 일상생활에서 로아스를 쓰지는 않아서 제가 최근은 아닌데 얼마 전에 봤던 스타트업 관련 그 유튜브 영상에서 네. 일상생활 로아스를 쓰시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ROI는 많이 쓰는데 로아스는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로아스를 저런 약간 일상 용어에 쓸 수가 있구나. 되게 좀 신선했었거든요. 어떻게 쓰셨는지 기억이 그 조금 전체적인 궁금하네요. 컨텍스트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냥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스타트 뭐 어떤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관련된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 로아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상대방도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저렇게도 와우. 쓸 수 있구나 되게 신기했었던 신선했었던 그런 근데 기억이 있습니다. ROI는 아까 뭐 투자업계도 얘기하셨는데 아니 투자업계래 원래 그 마케팅 얘기하셨는데 원래는 투자업계에서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재무회계 이런 쪽에서 그쵸. 그 용어로 쓰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식이 있는 거다 보니까 뭐 ROI가 어떻게 보면 많이 보편적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입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다 ROI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왜 그럴까요? 하니까. 그냥 뭐 쓰다 보니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마케팅 팀이나 재무팀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이 스타트업은 전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을 들여서 뭔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말단 직원들도 약간 회사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대기업에서는 뭐 내가 맞아요, 뭐 하든 맞아요. 안 하든 뭐 내가 월급 업무를 나오고 말- 잘 하겠지 했는데 스타트업에서는 막내들 아니 어쨌든 가장 아래에 있는 분들도 회사 걱정을 하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좀 나중에 방송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결국은 뭐든지 이제 저희가 뭐 용어 사투리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어 이런 게 아니라 업계에 있다 보면은 거기서 자주 통용되는 어떤 단어나 그쵸. 이런 게 이제 언어 수준이 돼서 그 업계에서 얼마나 잘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냐는 거는 그 언어를 얼마나 잘 쓰냐 그러니까 이런 거고 사실 이제 결국 스타트업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는 약간 그 스타트업 뽕 들어가서 약간 일부러 더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내가 요 정도 단어를 써야 약간 내가 스타트업에서 일한다. 요런 있어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호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자 스타트업의 호칭 어떤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재미있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인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 오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네. 표방을 하면서 이제 호칭을 되게 많이 그 정리를 한다거나 회사마다 약간 좀 특성이 있게 좀 바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일부 스타트업은 그 기존처럼 그냥 뭐 대표님 뭐 아니면은 직급에 맞춰서 뭐 부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요즘 많은 분들이 뭐 님 문화라고 해가지고 누구누구 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님으로 통일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영문 이름을 만들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영문 이름에 님자를 붙여서 한다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은 뭐 뒤에 어떤 직급 이런 거 없이 그냥 매니저님 아니면 프로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호칭 정리를 통해서 수평적인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해가 되는 어떤 문화도 있고 이건 좀 오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스타트업에 가면 일단 예를 들어서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스타트업은 거의 전무하지 않나라는 전 그렇죠. 본 적은 아. 없는 것 같아요. 네, 스타트업 그런 중에서. 그 호칭이 주는 실제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프로라는 단어도 많이 쓰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와디즈에서 프로 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일기획의 그러니까 원래 제일기획에서 분들이 아, 이제 맞아요. 김프로, 100% 이렇게 네. 썼던 거였어요. 검찰들도 서로 프로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거는 영어 단어가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 프로 검사라는 영어 단어가 프로페서. 프로세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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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네요. 그 그래서 단어가 프로다. 있어요. 프로 그건 알고 있는데 몰랐어요. 스타트업에서는 매니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지 않나요? 직급은 거의 매니저. 애매하면은 매니저 애매하면 일단 붙이는 매니저. 것 같아요. 인턴 딱 벗어나면 아마 바로 매니저 붙여줄걸요? 그리고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직급이 확 올라가죠. 매니저 하다가 CMO로 올라가죠. 뭐 리더? 맞네요. 리더. 리더라는 말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 호칭 쓰는데도 되게 웃기잖아요.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진짜 유명한 데는 카카오?
카카오가 아마 영어 호칭을 써서 맞아요. 김범수 대표가 아마 뭐 브라이언인가? 브라이언 맞아. 맞아요. 브라이언. 그래서 카카오는 그래서 입사하면은 영어 호칭을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내 이름 영어 호칭 만들어서 선택하라고. 그 건블류도 맞아요, 지금. 브라이언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권혜요가 네. 거기서 그래서 이제 호칭 우리 그 링고님은 호칭 혹시 어떻게 부르세요? 그 회사 안에서 저희는- 직급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이름 부르시나요? 직급은 모르겠네요. 명하면은 뭐 명시돼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부르는 직급은 없고 저희도 이제 닉네임을 쓰는데 아, 저도 이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아, 저희 일단 닉네임이 영어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제 한글 닉네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희- 김철수 이런 식으로. 철수님? 철수님도 쓸 수 있죠. 근데 뭐 본명을 최대한 지양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본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뒤에 님자를 붙여요. 전 이게 되게 의아했던 게 닉네임을 쓴다는 게 사실 아까 타코님 얘기하셨지만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닉네임을 쓰는 건데 거기에 님자를 붙여버리니까 뭔가 그 좀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든다. 네, 하다만 느낌. 아, 하다만 느낌이 들어서 님자를 떼고 싶었는데 음. 이 내부의 반발이 좀 있어서 아. 어디서 반발을 그렇게 하셨나요? 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럼 너가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어린데 너가 그냥 뭐 저는 영어 이름 크리스티 쓰는데 크리스티님이라고 해야지 크리스티 이러면은 반말하는 거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스타트업에서 지금 그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뭐 또 그래서 아마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걸로 논쟁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도 뭐 이게 약간 뭐 아쉬움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뭐 님자 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약간 존중한다는 네 의미로 맞습니다. 붙일 수도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뒤에 어차피 존댓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잠시만 뭐 님자를 안 붙인다는 거는 반말한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뭐 그냥 카카오가 아마 이렇게 할 텐데 카카오가 님을 안 붙일 거예요. 맞아요. 군씨 이렇게 부르겠죠. 브라이언 뭐 이런 뭐뭐 식으로. 했어요? 존댓말 하고 네. 서로 존댓말 하고. 왜냐면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게 영어 이름으로 할 때 뭐 브라이언 님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썰 브라이언 그쵸. 썰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브라이언 이렇게 부를 테니까. 한국적인 것과 네. 여기 영어가 아. 합쳐진 거죠. 네. 근데 이거 확실히 님을 넣는 거랑 뺏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긴 해요. 솔직히. 왜죠? 일단 딱 불러도 어감상 약간 님은 그래 상대방을 좀 존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님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존중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죠. 가볍게 불린다는 지금 생각해 느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막 얘기할 때도 뭐 링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하죠. 링고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섞어 쓰시던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것보다 아니면 우리를 우리 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빼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반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 예, 보니까. 근데 님을 붙이면 또 애매한 게 제3자를 말할 때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브라이언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저랑 뭐 군신님이랑 얘기하다 브라이언 얘기가 나왔는데 브라이언 님이 그랬어요라고 해야 될지 브라이언이 그랬어요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 저는 님자를 다 붙이긴 하는데 또 이제 직원들 중에는 제3자로 통칭할 때는 그냥 님자를 빼는 경우도 있고 그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호칭에서 네.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을 칭할 그쵸, 때 뭐 그쵸. 내가 예를 들어 부장님이랑 얘기하는데 과장 얘기할 때는 내가 대리더라도 과장. 김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죠.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문화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님 붙이는 걸 좀 선호하고요. 별명 쓰는 건 안 좋아해요. 영문 왜죠? 이름 쓰는 것도 안 좋아해요. 왜죠? 자기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본명 안 플러스 좋으신가요? 님. 본명 플러스 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길동이 있다면 길동님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한 걸 좀 선호하는데 닉네임 붙이는 거는 좀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오글거린다. 네, 웃기고 오글거리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영문 이름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영문 이름까지 쓸 필요가 있나? 우리 한번 약간 거수해 그런 볼까요? 근데 이게 그 이제 한국이잖아요. 네. 한국에서 본명을 쓰게 되면 네. 어쨌든 그걸 못 벗어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틀을 못 벗어나. 그 나이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물론 제대로 시도는 안 해봤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윗사람도 나한테 님자 붙이면서 존댓말하고 아랫사람도 윗사람한테 그냥 호칭 없이 어떤 호칭 없이 그냥 님자 붙이고 존댓말을 하면은 약간 그런 수평적인 문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굳이 별명까지 만들어서 근데 되게 많은 스타트업이 별명 혹은 영문 이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저는 완전 이름 쓰는 거랑 그 별명이나 영어 쓰는 게 완전 다른 것 같은 게 어쨌든 그 이름은 내가 이 조직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쓰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고 그 아이덴티티를 회사 벗어나서 봤을 때는 한국 문화로 적용하면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런 존칭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새롭게 어떻게 보면 닉네임이나 영어 이름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그 회사 내 인격체로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닉네임을 정하는 거에 약간 찬성하시는. 네, 저는 영어 이름이나 닉네임이. 그러니까 이게 반말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클래스 101은 반말을 쓴대요. 근데 거기도 닉네임을 쓰긴 쓴대요. 생각을 해보면 반말까지 쓰는데 만약 본명으로 반말을 쓰면 그럼 매일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약간 나이 많은 사람이 불리한? 그쵸. 나이 많은 그러니까 야자타임 하는 느낌. 출근하면 야자타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형님 느낌인데 아는 형님. 그쵸. 아는 형님. 그래서 닉네임은 쓰되 아마 님자 안 붙이고 그냥 반말. 저는 군시 뭐 했어? 이렇게. 저는 닉네임을 쓰는 거 찬성하고 지금은 제가 님자 붙이는 공간에 있어서 저도 님을 좀 빼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요? 여기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닉네임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름은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어쨌거나 결정돼 있고. 네임.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감사한 이름. 감사한 이름이죠. 근데 자기의 의지 반영이 아니라 닉네임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상향 목표를 뭐 하고 싶다는 거, 자기 감정을 들어가서 만든 이름이라서 일리가 있네요. 오히려 저는 이 닉네임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군시님이 저희가 우리 5명이서 이제 이슈스를 만들기 전에 이제 한참 술자리를 가졌을 때 저희가 서로 형 누나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조차 서로 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책모임 때 군시님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 그때 가로수길에서 술 먹다가 형 누나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반말하자 하지 않았어요? 맞아, 반말하고 반말하자고 호칭도 빼고 그냥 이름 부르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다 이렇게 됐죠. 그런 적이 있을 만큼 저희도 그래서 이제 님을 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득 당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닉네임과 영문 이름까지는 괜찮다. 님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뭐 좀 다르겠지만 일단 그래 영문 이름과 닉네임 괜찮다. 제가 특히 그 페르소나를 새로 만든다라는 그거랑 아까 내가 어떤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접목이 돼서 회사 내에서 그래 나의 새로운 어떤 페르소나를 만들고 하는 게 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과 삶이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또 지향하는 게 공과 사를 약간 분리하는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 같네요. 여기는 공인가요, 산가요? 여기가 궁금해요. 되게 회색지대라서 항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녹음하러 오면서 이게 사적인 모임인가 나의 비즈니스인가. 회색지대. 괜찮은데. 네네. 제 캘린더 저는 모든 걸 캘린더에 기록을 했는데 이시스는 지금 현재는 이제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시스는. 그래서 이제 타코 페르소나로 여기에 오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항상 타코라는 페르소나로. 공사 문제 생각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웃겨. 그 저희가 회사가 지메일 슈트를 쓰거든요. 회사 메일을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메일로 하는데 저는 핸드폰을 잠금 장치를 안 해놔요. 굳이 왜 한 단계 더 들어가? 뭐 했는데 얼마 전에 회사 메일을 핸드폰에 쓰려면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하게 바뀌었더라고요. 보안 때문에요? 그러니까 회사 메일을 핸드폰으로 확인하려면 보안 한 단계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뭐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하려니까 계속 그 메일을 확인 못하게 하더라고요. 회사 메일을. 나름 회사에서는 또 그런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회사 정책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메일 정책이 최근에 바뀌었나? 그럴 것 같아요. 지메일 앱이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확히는 구분이 안 되는데 한 2주,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네,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주스에서 그걸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패턴이나 비밀번호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안 뜨겠죠. 아이폰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이폰도 그게 있나요? 자동으로 아마 아무 없으면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아이폰 유저들은 갑자기 주로 하죠. 왜냐면 아무 안 아이폰 하는 사람은 유저들은 못 봤죠. 지문. 너무 편하니까. 맞아요. 아이폰은 바로바로 되거든요. 빠르게 잘.
저만 안드로이드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5명 중에 4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폰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호칭은 결국에는 이제 님문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어쨌건 의사결정이나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 상명하다보다는 어쨌건 뭐 같이 얘기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이름을 부르거나 님문화를 하거나 뭐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뭐 닉네임을 하거나 이런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대기업이나 또는 우리 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에서 신입으로 들어갈 때 이런 문화가 되게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특히 대기업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좀 제가 정을 잘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끼리 저도 다녔던 그 회사에서 우리끼리 부르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현장 나가서 이렇게 미팅을 대기업분들이랑 할 때 그럴 때 맞아요. 그게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게 진짜 애매해요.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디 원래는 평소엔 상디라고 부른다 우리 회사 안에서는. 근데 이 친구의 홍길동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되는 본명을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난다거나. 생각 진짜 안 나요. 본명을 까먹게 되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고객한테도 저희 상디가 연락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상디를 예측했지만 이 사람은 상디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약간 요런 실제로 국내 산업에서는 조금 가끔씩 이제 혼재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크몽은 명함에 닉네임이 써 있습니다. 회사 명함에 닉네임 안 적어져 있나요? 저희는 안 적어져 있어요. 거의 잘 안 적죠. 그것도 아마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선택이죠.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본명을 써도 되고 한글 닉네임, 영어 닉네임을 써도 뭐 제한은 없는데 단지 이름하고 이메일을 연관시킬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써야 된다는 그런 그 제약만 있거든요. 그거는 좀 말이 되네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없고 닉네임만 써 있기도 하고. 이메일이 그럼 닉네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쓰긴 쓰죠. 근데 뭐 그렇게 연관되게 매칭을 꼭 시켜야 된다. 약간은. 저는 좀 그 저희는 예전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썼는데 아까 명함했던 건 영어 이름이랑 한글 이름 혼용해서 올리긴 했는데 문제가 회사에 항상 영어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막상 한글 이름을 까먹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저는 어쨌건 세일즈를 했으니까 고객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혼재돼서 순간적으로 버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애정이 없는 게 아닌데 까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사석 자리에서 이제 뭐 회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가끔 막 제 이름 뭐예요 이러면은 그래 너무 친하면 그럼 잠깐만 기다려 한 다음에 이걸로 핸드폰 저장을 영어 이름 한글 이름 해놓고 이렇게. 그 약간 정말 뭐 2번 일을 만드는.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어쨌건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호칭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혹시 스타트업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정을 그냥 이름 부르셨죠? 영어 이름 불렀고 님 붙이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름의 님. 이름의 님. 교육적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고 지금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항상 우리가 대표를 얘기하지만 대표가 어떤 성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내려놓으면은 다 내려놓는 거고 대표가 안 내려놓으면은 다 안 내려놓는 거고. 대표가 안 내려놓으면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장님, 과장님.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이런 게 있고요. 전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지역 얘기가 있어요. 지역. 지역. 자, 스타트업으로 이제 우리가 대변되는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이 판교 사투리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브런치 글을 이제 필두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강남. 자, 여러분 보통 강남이라 여기서 글에 따르면 보통 강남이라고 하면 9번, 12번 출구 부근의 빈브라더스와 스타벅스, 강남 유워크 1호점 부근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강남 간 지 오랜만이다. 이 말은 요즘에는 이제 이 말은 구석에 처박혀서 일만 했다라는 아니면은 일을 못 하고 있다. 또는 요즘 강남 너무 자주 나온다. 강남에서 살고 있다. 이러면 난 굉장히 바쁘다라는 표현으로 대변될 수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강남 간 지 오랜만이다라는 게 뭐 이제 요즘 뭐 미팅 많이 없이 그냥 일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동의를 하는데 강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강남역 9번과 12번 출구로 약간 제한한 거는 좀 뭔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너무
작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강남 하면은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선릉역, 테헤란로. 네, 테헤란로 고속 라인 쫙 2호선 라인 쫙 해서 강남역, 그다음에 역삼역, 그렇죠. 선릉역까지 해서 포스코 사거리 못 가서까지. 거기까지를 저는 강남으로 오거든요. 근데 신사 쪽 가는 방향까지도 아니 신사 자체에서도 많고 그 라인 자체에도 스타트업이 꽤 있잖아요. 강남대로 네. 쪽. 신사역 쪽에도 좀 있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 링고 어때요? 강남에서 살고 있으신가요? 네, 회사가 강남이어서. 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지금 강남 간 지 오랜만이다. 뭐 강남에 나가면 뭐 이런 얘기. 강남에 주는 어떤 이런 파르소나 스타트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이제 판교 사투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판교 위주다 보니. 네. 근데 뭐 실제로 강남 쪽에 행사가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렇죠. 뭐 되게 자잘한 뭐라고 동업자 네트워킹. 커뮤니티 네트워킹 이런 거나 아니면 무료 강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강남역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뭐 길 건너 뭐 네이버 그 D2 타원 D2 이런 데나 아니면 뭐 또 코워킹 스페이스가 워낙 많아서 맞아요. 정말 그런 강의가 판교에 있으면 조금 고민이 돼요. 너무 머니까. 판교에도 은근 있어요. 판교는 근데 많아요.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가는 데도 1시간, 돌아오는 데도 1시간이니까. 판교는 못 가죠. 네. 강남에서 일하고 계신 어떻게 민고님의 어떻게 판교로 근데, 가요? 근데 이것도 약간 선입견인 게 저는 판교를 다녀봤잖아요. 근데 실제 강남에서 판교는 정말 안 멉니다. 그쵸, 진짜 안 신분당 멀어요. 타면은 10분 15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 내 그 조그만 지역에서 움직일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강남 내에서는 킥고잉으로 움직이면 되고요. 아니 뭐 킥고잉 사람이 많아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항상 저도 판교 있을 때 미팅을 와달라고 얘기하면은 사람 다 너무 멀지 않아요? 안 멀어요. 막 설득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때 딱 와보면은 생각보다 안 머네요? 이랬던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판교에 내려가지고 저기 주반장님 어디세요? 뭐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판교 여기 있는 거죠. 택시 타야 된다, 말버스 타야 된다, 약간 이런 의미. 자,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여의도. 우리 상디님 한번 여의도는 뭐라고 표현이 되나요? 언급됐던 데를 많이 다녔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의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그 대중교통이랑 사무실 간의 거리가 좀 멀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집도 가까워가지고 자주 그 공원 여의도 공원도 가고 뭐 한강공원도 가고 가면서 가봤지만 확실히 교통이 이게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차 끌고 오기도 엄청 부담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차를 끌고 와도 이게 일방 통행이 많아가지고 네네. 여의도나 목동 같은 이런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주차가 엄청 힘들어서 그래서 여의도를 이 브런치 글에서는 내려서 졸라 걸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라고 한 것에서 네. 빵 터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중교통 그것 때문에 뭐 역에서 내리든 버스를 타든 해도 그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꽤 그쵸. 걸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큰 지역에 뚝 떨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역 근처는 사무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거기 상가 건물 있는데 네. 양쪽으로 하면 회사들이 저는 가깝게는 있는데 또 은근 걸으면은 그쪽 맞아요. 부부 그쪽 섹터라 해도 그 섹터 범위가 넓어가지고 맞아요. 꽤 그러니까 걷는 블럭이 경우가 저는 많아요. 넓다고 네. 생각해요. 여의도의 블럭이 맞아요, 좀 맞아요. 크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 안에가 가까운 그 섹터가 가까운 거지 네네. 그 섹터 안에서 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의도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아닌가. 근데 여의도도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위워크 생기고 아니면 그때 한창 코인 인기 있을 때 코인 업체 생기기 전에는 여의도도 뭐 스타트업 불모지였죠. 그렇죠. 왜냐면 버블 여의도는 때 어쨌든 빼고. 금융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거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조금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특히 그런 핀테크나 아니면 그런 코인 업체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교 사투리라고 하는 어떤 스타트업의 호칭들 또는 스타트업에서만 쓰는 단어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거 생각나시는 거 여러분도 혹시 있나요? 유튜브는 저도 여기서 저희가 스타트업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최근에 친구들 만나도 뭐만 얘기하면 맞아요. 유튜브 해야 되는데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하시나요? 일반 스타트업에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근데 이건 그냥 일종의 그냥 실제로 그냥 이슈일 뿐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제 친구 중에 좀 약간 제 지인 중에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디자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 쪽이라든지 그런 뭐 어쨌든 뭐 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예체능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컨텐츠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뭔가 컨텐츠를 하기에는 그쵸. 뭐 일반 뭐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떠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거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분들은 그 자체가 컨텐츠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 그런 친구들은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볼까 이러면서. 일반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일하는 걸로 컨텐츠 만드셔서 하시는 브이로그. 브이로그 같이. 그러니까 뭐 유튜브는 워낙 대세고 요즘 워낙 그 성공 사례가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데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서 왜죠? 얼굴이 팔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면 무조건 성공하니까. ROI가 장난 아닐 거예요. 흑역사를 KPI 만들고 금방 달성하지. 흑역사를 우리 만들고 싶지 타코님이 않았을 하면.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튜브. 저는 여기서 이제 15번 그 내 생각엔이라는 것은 내가 저번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또는 그 모임에서 나온 얘기 중에라고 통칭할 수 있다. 독서 모임 왜 하필 독서 모임일까요? 근데 실제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독서 모임도 많이 하세요. 뭐 저희야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트레바리 를 비롯하여 트레바리란 데서는 그 얘기했나 옛날에? 트레바리에서는 그 스타트업 분들이 많대요. 엄청 많죠. 오래 하신 분 얘기는 다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다 그런 트레바리 얘기 자체가 약간 스타트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투자를 받았다고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스타트업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외에 지인분들 중에서는 북클럽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되시나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스타트업 분들 중에는 꽤 하던데요. 저는 네. 일반 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너 많이 외롭구나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단 약간 말이에요. 취미, 약간 동호회 동호회. 느낌. 제가 맨날 그런 구박을 받습니다. 제 지인들한테. 어떡해요? 뭐 맨날 이제 뭐 독서 모임 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가냐? 그거는 책 읽는 거를 빙자한 사교 모임이다. 그치, 거기에 부대가 있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 들으면서 뭔가 뭐 일정 부분 그런 약간 소셜적인 기능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또 제 지식에 대한 탐구, 지적 호기심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가 뭔가 폄하받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 또 그 친구들을 설득할 만한 제가 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와 진짜 사석이었으면 약간 욕을 할 수 있는 지적 탐구라고 하셔가지고 그만큼 근데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독서 모임을 좀 더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식이 빨리 변한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런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까요? 약간 업계에 있다 보면은 누가 많이 간다고 그냥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스터디의 습관 아닐까요? 스타트업 있으면은 매번 새로운 기술과 그렇죠. 새로운 걸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누가 가르쳐주는 도제식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맞죠. 스스로 깨닫는 게 맞아요. 습관화되다 보니까 독서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쪽 가는 게 세미나도 아닐까. 많이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바리 같은 독서 모임에서는 정말 트레바리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더 대표적인 어떤 독서 모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좀 얼터네이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타임이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 이슈를 좀 제기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KPI를 좀 지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분들이네요. 저는 이 17번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냥 이 회사가 위워크에 있구나. 그렇죠. 위워크가 아니면 이런 주요한 제반 패스5는 아마 맥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근데 이게 또 그 지점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강남역 4번 출구에 있는 패스트5가 몇 호 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맥주가 있어요. 정말요? 위워크도 아마 지점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맥주는 다 있던데요? 그러니까 맥주가 층마다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라운지라 해서 그렇죠. 모아두거나 기본적으로 맥주가 있더라고요.
위워크는. 그렇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전혀 쓸 일이 없는 공간이었죠. 니즈가 없죠. 왜냐면 자기네들 사옥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임대를 해서 한다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스타트업이라는 건 이제 시작점 자체가 이런 디파짓을 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타트업이 코워킹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위워크하고 패스트파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모르는 업체도 좀 많이 맞아요.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요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 많이 필요했나? 이렇게 스타트업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스타트업이 이렇게 니즈가 많았나? 이렇게 많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도 지금 코워킹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팀으로 있던 팀들이 뭐 CIC나 이런 데서도 TF팀. TF 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내 벤처 말씀하시는 사내 벤처 건가요? 같은 거. 사내 벤처도 아니요. 있고 벤처도 있고. TF 팀도 있고 네. 빠져나와서 뭔가 네. 업무를 하는 큰 회계팀 같은 경우는 회계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3일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약간 태스크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 중에는 그런 뭐 코킹 와서 뭐 프로젝트 하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분이 그 양재 플래그원? 네. 지인이 많아요. 네. 저희 다 아시잖아요. 그 플래그원에서 사무실 쓰시는데 이 플래그원 좀 독특하게 스타트업보다 그냥 일반 회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또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회사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여기 들어가면 ROI가 나오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장기간 있기는 좀 부담스럽죠. 장기간이 비싼 거예요, 사실 코워킹 스페이스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력이 되게 유동적이라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쓰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맞아. 직원이 빠르게 늘어났을 때는 그렇죠. 그냥 사무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맞아요. 또는 뭐 집기 같은 거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어떤 예. 사실 그런 것도 사업이라든지. 되게 큰 것 같아요. 집기 맞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정부에서도 이런 코킹 스페이스 많이 운영하고 그 되게 많이 약간 구글 느낌으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되게 많이 해서 좋은 데도 많은데 제가 있었던 곳 중 한 곳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킹 스페이스였고 거기 같은 커피가 무제한이었어요, 거의. 근데 제가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일할 때는 진짜 커피 값은 진짜 걱정 안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게 전문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바리스타 분도 계셔서 에스프레소로 뽑아서 주셨거든요. 머신이 아니라 네, 바가 머신이 있는 아니라 거군요. 진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커피 취향을 알 정도로 진짜 자주 가가지고 예뻤나요? 주반장님 요즘 되게 외모에 관심이 많으실 나이신가 봐요. 네, 한참 외모 꾸밀 나이잖아요. 뷰티 크리에이터 뭐 준비하고 그런 거 아니시죠? 저도 코워킹 방금 얘기하시는 거 듣고 생각난 게 예전에 창업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냥 그때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잘 없어가지고 일반 사무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그런 집기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었지만 뭐 청소, 관리, 그다음에 인터넷, 맞아요. 인터넷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인터넷이 맞아요. 생각보다 불안정합니다. 사무실 인터넷이 맞아요.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럼 이 고장 났을 때 저희 회사에서 완전 초창기 때는 그렇게 IT 전문가가 거의 없어서 그 중에 조금 잘하는 애가 항상 일하다가 인터넷 안 돼 이러면 가서 이거 하는 시간 다 보내고 공기 한번 뽑았다가 끼고 이런 리소스 낭비가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는 그런 걸 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정말 그런 편하죠. 부분이 일단 완전 초기 기업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워커가 저번에도 아마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위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명목 하에 되게 주기적인 이벤트나 파티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말하지만 스타트업의 어떤 그 심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좋죠. 내가 일하다가 내려갔더니 케이터링 깔려 있고 핑거푸드를 먹으면서 핑거푸드를 먹으면서 맥주 뭐 위워커니까 뭐 맥주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얘기하고 이번에 ROI 잘 나오셨냐? 로아스 어떻게 맞추셨냐? 이런 얘기하면서 있으면 사건님. 리테이션 몇 프로냐? 그런 리텐션. 얘기하면서 또 있으니까 이제 취한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 사업을 잘해야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워크 있다가 나오시는 케이스도 종종 봤어요. 되게 그런 게 되게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거를 좀 멀리하겠다 해서 좀 야만한 케이스도 종종 봤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위워크 같은 어떤 공유 스페이스가 분명히 막 이렇게 되다가 분명히 또 이게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지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 4대 전설. 그렇죠. 네, 이것도 되게 정말
저는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4대 전설이라고 이제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4대 전설이라고 좀 약간의 어떤 좀 시니컬한 신화적인 존재죠. 신화적인 존재. 그렇죠. 그래서 4대 전설의 존재는 뭐 이 동서남북은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4대 천왕 의미는 없고. 내가 의미를 그쵸? 4대 천왕. 그러니까 이제 4대 천왕이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들처럼 네, 그렇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영업을 잘하는 디자이너다. 그다음에 만지는 것마다 터지는 마케터다. 현장 지휘가 가능한 기획자다. 풀스택 개발자다는 정말 우리가 정말 뭐 유니콘처럼 정말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그 회사의 개발자는 풀스택이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백엔드 이거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은 안 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영업을 잘하는 디자이너 있나요, 여러분? 나 그게 궁금해요.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한 분만 내가 영입할 수 있다. 그럼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뭐 영업을 잘하는 디자이너, 뭐 만지는 것마다 다 터지는 마케터, 현장 지휘가 가능한 기획자라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코딩 백그라운드도 좀 있고 그쵸.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있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풀스택 있겠죠. 개발자는 이제 백엔드, 프론트 다 되고 거기다 언어도 다 되고 그렇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분 중 어떤 분을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만약에 꼭 골라야 된다. 너무 진작에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뭐 초반에는 골라 쓰시겠다. 초반에는 서로 버리겠다. 네, 버리겠다. 엑시트하겠다. 아니 끝까지 가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초반에는 만지는 것마다 터지는 마케터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용자를 확보해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이걸 되게 잘 꾸며주고 초반에 영향력을 펼쳐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는 현장 지휘 가능한 기획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서비스를 늘리고요. 이 두 느낌이에요. 개발은 내가 하면 된다. 아니 난 영업을 잘하는 디자이너다. 아니, 난 풀스택 개발자다. 이거는 이 영업을 잘하는 디자이너와 풀스택 개발자는 너무 아예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예 없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특히 없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영업을 잘한다는 건 밖에 나가서의 사무실을 더 병행한다.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죠. 디자이너가 그냥 디자인 외주를 따올 수 있죠. 스타트업은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영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렵다. 저는 사실 군신님이 처음에 마케터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제품이 약간 조악할 때 오히려 마케팅이 너무 잘 터지면 전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온종 전 처음엔 풀스택 개발자로 좀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저는 그냥 시기를 떠나서 풀스택 개발자를 선택하고 싶은 게 이분이 있으면 이분을 따르는 혹은 이분 주위의 인맥이 짱짱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CTO네요, CTO. 그렇죠. 그래서 개발팀을 좀 잘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개발팀을 이 CTO를 중심으로 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충하면 된다. 상디님은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민군이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보면 웃겼던 게 세 번째 현장지 가능한 기획자 이 부분이 좀 가장 공감 가서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기획이란 게 뭐 여러 파트에 있겠지만 아이디어 던지고 그것까지 액션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못 봐서 저는 쉽지 않죠. 예. 진짜 쉽지 않죠. 보통 말이 엑스큐션은 아예 다른 레벨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기획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래 일맥상통한 거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좀 세 번째가 봤을 때 재밌었고 저는 어쨌든 풀스택 개발자. 풀스택 개발자. 그런 사람이 약간 독보적이다 보니까 단순히 개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이렇게 흡수해오기 더 용이할 것 같다. 맞아요. 저도 풀스택 개발자랑 만지는 것마다 터지는 마케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단은 제가 엔지니어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든든한 풀스택 개발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건 스타트업의 서비스는 처음에 얼마나 이 확보를 하느냐가 이용자를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만지는 것마다 터지는 이 마케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더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타코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은 영업자라는 디자이너는 진짜 힘든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디자이너한테 영업적인 역량까지 요구를 해야 되나 사실 싶기도 반대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자라는 영업맨도 그렇죠.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거의. 저는 그래서 나머지 3개 중에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디자인이 실제적인 그래픽 디자인이 아니라 뭔가 기획
기획자 포지션이 설계. 설계자 디자이너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돈 냄새를 맡는 거랑 그런 디자인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무튼 그래서 세 개 중에 좀 고민을 했는데 뭐 당연히 풀스택 개발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갈아 넣어서 만들면 되니까. 갈아 와 진짜 무서운 말이죠. 대표 마인드. 아니 그러고 갈아 이제 넣는다. 만지는 것마다 터지는 마케터도 사실 너무 좋죠. 근데 마케터가 진짜 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하겠지만 뭐 로아스가 정말 잘 터지는 마케팅 캠페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도 뭐 GA랑 픽셀이랑 뭐 네이버 다 잘 조율해서 뭐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좋고 그렇긴 한데 또 다들 많이 선택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현장주의 가능한 기획자를 저는 약간 좀 능력 있는 PM이라고 좀 이해를 해서 맞네요. 저는 사실 능력 있는 PM 한 명만 좀 잘 있어도 나머지 좀 조율해가는 건 그렇죠. 하고 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능력 있는 PM이라서 저는 현장주의 가능한 기획자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직군은 뭔가 꾸미는 단어가 있는데 풀스택 개발자는 앞에 꾸미는 수식어가 없는 필요가 없죠. 그것만 있으면 필요가 없죠. 최고니까요. 풀스택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뭐 개발자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기캐죠 이거는 진짜. 진짜 사기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지키는 4대 전설 어딘가 언젠가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때 지금 와서 이 능력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들으시는 우리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지금 초기 진입하신 분들은 꼭 이 4대 전설로 남으셔서 근데 이제 4대 전설이 되려면 이제 자기의 어떤 건강은 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대한 용어가 하나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신 분은 몸이 건강하신가요? 그 스타트업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크런치 모드라고 해서 그렇죠. 네.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 개발 쪽에서 원래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네. 짧은 시간에 아까 타코님이 얘기한 갈아 넣는다를 이제 영어로 표현한 게 이제 크런치하는 크런치 거예요. 모드. 레드불 박스들 옆에 갖다 놓고 요거 그 말씀하신 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데모데이 직전에 그쵸. 2박 3일 전, 한 3일 전에 크런치 모드 딱 들어가서 헤드폰에 이제 뭐 자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레드불 옆에 깔아놓고 치토스 옆에 깔아놓고 그것만 먹으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걸 다 하는군요. 최악이죠. 하고 나면 이제 데모데이 끝나면 그래서 다들 완전 번아웃 와서 난리 나죠. 번아웃이라는 표현도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번아웃 많이 쓰죠. 네. 스타트업에서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번아웃 왔다. 그렇습니다. 상대님 친구들도 이 표현 쓸 수 있겠네요. 번아웃 왔다. 번아웃 많이 하죠. 여- 힘들어가지고 여자친구가 왜 그러세요 또? 에이, 낚였다. 기승전 상디로 마무리되는 어떤 스타트업 업계의 어떤 키워드들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있으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KPI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좋아요. KPI는 전 이거 읽으면서 제일 의아했던 용어인데 왜냐하면 KPI는 오히려 대기업 물론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대기업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스타트업은 OKR을 써야 되지 않나. OKR이 또 최근에 또 구글에서 그쵸. 써서. 네. OKR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의 준말이죠? 오브젝티브 앤 키 리절트.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말씀한 대로 책이 나와가지고 KPI보다는 이제 OKR을 설정해주는 리더가 되자라는 게 약간 요거의 포인트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아까 말했던 ROI, 로아스 이런 것도 다 KPI, OKR이랑 연관되는 게 결국 수치화,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뭐 성과를 냈다 안 했다라는 어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데이터 기반으로 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KPI는 오히려 대기업에서 각 팀별, 뭐 개인별 KPI 설정을 해주고 하는 걸 따라서 이제 정말 리턴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 타코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또 스타트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남긴 그런 말인데 경영학의 어떤 네. 우리 아버님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데이터화하는 약간 문화가 있죠. 그렇죠.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관리할 없다. 수 없다. 숫자로 말해라. 그렇죠. 이거는 근데 세일즈 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세일즈는 숫자로 얘기를 해야지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부닥치는 쪽이 아마 콘텐츠 쪽일 거예요. 맞아요. 콘텐츠 쪽도 물론 뭐 조회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콘텐츠의 뭐 질적인 퀄리티 이런 것들을 사실 숫자로 치환하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냥 돈으로 그 숫자를 메꾸잖아요.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근데 아까 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요소도 이제 요즘 사실 구매하는 어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KPI 뭐 얘기하고 OKR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옛날에 한참 많이 썼던 게 뭐 마케팅 퍼널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가서 이제 그거의 이탈률을 뭐 확인하고 얼마나 전환됐는지 전환율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최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이제 예시로는 요즘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구매 어떤 패턴과 약간 그런 성격들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집계와 전환율을 하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TV 광고를 보고 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그 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럼 네이버 것만 전환율이 좋으니 기여도나 뭐 그럼 TV 광고가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논리적 흐름이 TV 광고부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어떤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혹시 마케팅 퍼포먼스가 아직 안 나는 분이 계시다면 윗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TVCF에 대한 로아스 측정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 그냥 많이 나오는 얘기는 TVCF를 틀었을 때 기존 퍼포먼스 마케팅의 로아스가 좋아지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퍼소나란 단어는 자주 쓰나요? 저는 한 번도 페르소나 많이 쓰죠. 그러니까 네. 페르소나의 줄임말인가요? 퍼소나가? 이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퍼스널 이거 해가지고 퍼소나라고 한 것 같고요.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우리 회사에 만든 제품의 기능이나 뭘 추가하려고 할 때 어쨌든 그 타겟하는 고객층을 우리가 가상 또는 아니면은 워킹된 제품들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고객군이 고객상에서 우리 고객은 이럴 거야.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제품의 기능을 넣던지 뺐던지 이걸 기준을 퍼소나 잡는 거죠. 그래서 퍼소나가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PER 해가지고 개인 각각을 얘기하는 전치사 있잖아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뭐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아니면 퍼슨이에요. PER 해가지고 각 개인의 퍼를 쓰잖아요. 각각 할 때 1인당. 그래서 그 느낌의 설명을 보면 그 느낌 강해가지고. 근데 아마 퍼소나 그걸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책인지 기억 안 나는데 고객 개발이라고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에 서비스 개발할 때 고객을 먼저 개발하고 그에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객 개발할 때 퍼소나를 잡으면서 뭐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뭐 여성 여성 몇 세부터 몇 세, 평소에 뭐 하고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어떤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고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고객 개발이라는 그런 이론에서 아마 퍼소나가 나와가지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타겟이란 말도 많이 쓰죠. 유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퍼소나 뭐 페르소나는 특히 마케팅할 때 이런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씁니다라는 거를 약간 이미지에 시각화해서 뭐 캠페인을 만든다거나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이게 약간 회의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은 뭐 A, B, C 각각 생각할 수 있는 거를 하나로 좀 맞춰가지고 좀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이것도 그래서 스타트업에 좀 맞는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게 어쨌든 스타트업이 하는 서비스가 기존의 대기업이나 기존 회사에서 했던 서비스와는 완전 다른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그래서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이제 기존에 있던 니즈가 아닌 다른 니즈를 만들어서 그런 고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면 그런 고객을 타겟으로 이걸 만들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 마켓컬리 같은 것도 기존에 슈퍼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마트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배달 서비스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20, 30대 여성들은 뭐
주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고 바쁠 것이고 하지만 건강에는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자기에게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식의 퍼소나를 잡겠죠. 그래서 마켓컬리도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지만 조금 고객 개발을 하여서 만든 어떤 그런 타겟을 만든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마켓컬리라면은 페르소나를 약간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 여잔데 30 초반이야. 근데 지금 판교 쪽 약간 테크 기업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일이 많아서 좀 집에 자주는 못 오는데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정자동에서. 잘 사는데요?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또 약간 웰빙, 헬스 이런 쪽 관심이 많으니까 좀 유기농 이런 걸 먹고 싶은데 내가 쇼핑 갈 수는 없어. 그렇지. 그리고 밖에서 먹는 밥이 좀 지쳤어. 나는 근데 약간 뭐 샐러드만 먹고 싶진 않은데 또 너무 좀 헬시한 거 먹고 싶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뭘 필요할까 하다 보니까 새벽에 배송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지.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어떤 뭐 좀 더 디테일한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퍼소나라고 상상으로 만든 고객. 맞아요. 사실 상상으로 만든 고객이라서. 킥고잉도 그렇죠. 강남에 내렸어. 판교에 내렸어. 근데 사무실이 너무 멀어. 택시 타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우리가 월급 캐파가 안 나오거나 좀 너무 가까워. 그리고 판교 사람들은 그런 걸 원래 좋아해. 그렇지. 원래 그걸 좋아해. 근데 또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갔다 왔네. 근데 거기 라임을 봤네. 근데 우리나라 비싼 색깔에 있네. 써야지. 이렇게 그렇지. 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스타트업에서 종사하는 판교에서 주로 일하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는 데에 좀 열려있는 퍼소나를 잡아서 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주반장님이 또 많이 쓰는 용어를 얘기하신 게 캐파. 캐파. 캐파가 있냐? 근데 저거는 약간 진짜 사투리네요. 캐파는. 캐파. 진짜 캐파. 지겨워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 캐파가 많이 있는 게 초반에 한 2시간 하면 타코님이 가와이에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시간이 넘어서 거의 3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터는 캐파가 장난 아니에요. 늘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늘은 거예요. 완급 조절이 된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여전히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맞네요. 캐파도 참 많이 쓰네요. 그렇죠. 그 회사 그 캐파가 되나? 뭐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깜냥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거든요. 깜냥이 된다. 근데 깜냥은 약간 정치 쪽에서 더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죠? 순우리말이라서. 그래요? 네. 확실히 우리 타코님은 정계 이 문화의 어떤 그런 꿈을 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의도 오시죠, 여의도. 여의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돼서 또 약간 좀 버전 2로 분명히 또 스타트업 업계에서 쓰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요것도 저희가 한번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언어고 또 용어라는 게 항상 바뀌고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아마 새로운 걸 한번 하지 않을까. 업데이트 방송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저희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 구독자분들이 없다는 거는 지금 조용히 마치 락킹을 못하고 있는 게 샤이한 어떤 아직 지금 자신의 본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약간 해로움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저희 방송도 좀 잘 캐파를 좀 늘려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혹시 듣는 팟캐스트 중에 구독을 안 하고 듣는 팟캐스트 있으세요? 뭐 있을 수 있죠.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존의 히스토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계속 이렇게 트래킹하면은 그 계속 나오니까. 한 번 듣고 괜찮으면 구독을 누르는데 안 누르면 다시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아니면 이제 그 로그인하기 싫은 거죠. 회원 가입하는 것도 이제 좀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정말 대단한 청취자들이시네요. 네. 구독 안 하고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한 3달 정도 하면서 처음에 딱 올리면 그래도 1000뷰는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1000뷰는 나와요. 그 이상 이제 좀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근데 그 말은 그래도 아무리 저희가 5명이 200번씩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전화 한 3-4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던데. 아 맞습니다. 맞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 그 한국의 스타트업에 진출을 원하시면 이제 저희가 또 코디까지 그렇죠. 저희가 OKR 잡아드리고 퍼소나 다 잡아드리니까 컨택하시고요. 정말 엄청난 분들이네요. 마도 잡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스타트업 털어주마로 검색하여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issues.korea 이슈스 할 때 S는 참고로 3개입니다. issues.korea gmail.com으로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스 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